스트레스 때문에 대가리도 벗겨지고 놀지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내 청춘이 날아갔는데 또 빚이 또 5억 가까이 있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의 차주님은 이제 막 의사 자격증을 따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미국 의료시설이 여러분들께서 매체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 의료시설은 개발도상국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 의료시설이 개발도상국 수준인 이유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를 뽑자면은 인구당 의사 수가 현저하게 적기 때문입니다. 의사 수가 적은 이유 또한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사가 되는 과정이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제 pre-med school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반 대학생들처럼 4년제 대학과정을 졸업해야 되는데 아무 전공이나 졸업하는 게 아니고 이공계 전공 중에서도 화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같은 의과 전공과는 어떻게든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과정 4년을 마쳐야 됩니다. 이게 힘든 게 만약에 3학년 때까지 경영학과 다니다가 내가 의사 되겠다 마음먹으면은 또 2년, 3년 다시 전공과정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휴학 없이 4년을 쭉쭉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받다 칩시다. 그러면은 또 의과대학을 4년 동안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residency, chief residency 뭐 이런 과정을 4년 동안 합니다. 그렇게 휴학 없이 실패 없이 한 큐에 몰아서 끝내도 12년이 걸립니다. 보통의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일을 하면서 학비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4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14년을 견뎌서 의사가 됐다면은 현실에 부딪힙니다. 한화로 5억 상당의 빚을 떠안고 의사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14년 이상의 긴 학업 이수 과정에서 함께 공부해왔던 동료들이 때려치우고 중도에 어디 좋은데 취직해서 몇 억씩 땡긴다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으면은 솔직히 완주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부잣집 애들이야 부모들 지원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현실적인 돈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낙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미국 정부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미국 정부 조사 결과는 내과 의사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판단되어서 80년대부터 2005년까지 내과 의사 과정 정원수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 판단으로 인해서 현재 미국 인구당 할당되는 내과 의사 수가 말도 안 되게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또 미국의 레지던시나 인턴 이수 과정은 병원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지원금, 정부에서 용돈을 타서 운영하는 것인데 1997년에 정부가 레지던시 이수 과정 지원 예산을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그 때문에 병원에서 실습 인원을 현저하게 적게 제한하고 그것은 배출되는 의사의 수를 감소하게 한 또 다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진료 가능한 의사 수가 환자 수보다 훨씬 적고 그 때문에 당연히 진료비가 비싸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opportunity cost, 즉 기회 비용입니다. 14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대가리도 벗겨지고 놀지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내 청춘이 날아갔는데 또 빚이 또 5억 가까이 있네. 그러면은 10중 8구는 본전을 시원하게 땡길 수 있는 진료 과목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의사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질병 또는 굉장히 세부적인 신체 부위만 전문적으로 파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내가 조기축구에 공 차다가 발바닥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날 바로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MRI 찍고 바로 그날 결과가 어떻는지 설명해주고 위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 가가지고 족발에 전기 물리치료 스펀기 찌릿찌릿하게 땡기고 빨간 불로 찜질 한번 해주고 바르는 파스 처방전 들고 약국 가서 약 처방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루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은 일단 내가 발바닥이 아프다. 그러면 일단 종합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결과를 보러 다시 예약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약 날짜에 다시 가가지고 종합병원 의사 소견을 듣는데 그 양반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괜히 오진하면 소송당할까봐 지가 아는 정형외과 전문의를 추천서를 줍니다. 그러면 바로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갈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한 달 정도 또 걸립니다. 그러면은 추천받은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한 달 후에 그러면 MRI부터 찍자고 합니다. 근데 MRI 전문의를 또 추천해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MRI 전문의가 MRI를 찍습니다. 그러면 또 졸라게 비쌉니다. 그 다음 주에 정형외과 의사한테 결과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정형외과 의사가 발바닥에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발만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를 또 추천합니다. 아니 그렇게 또 한 달 기다려서 발 전문의를 찾아갔는데 이건 아무래도 물리치료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천문학적인 진료비를 요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미국에서 아프면은 아픈 부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답답하고 화딱지 나서 화병으로 죽거나 한 달 후에 병원비 고지서가 날라오면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보고 그때 죽거나 그 둘 중 하나가 된다는 그런 농담이 있는 겁니다. 그 희소성 때문에 내과 의사들이나 이런 종합적인 의사 선생님들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의사 수가 적은데 종합병원이나 종합적인 진찰을 하는 내과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세부적으로 빠지니까 환자들은 가벼운 병으로 내과 의사에게 진찰받고 약만 타면 되는 거를 괜히 오진했다가 뭔 일 일어나서 소송당하는 꼬롬한 상황을 감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뺑뺑이를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환자들의 비용과 시간은 더 들 뿐만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의사의 수가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희귀병에 걸리면 미국으로 가라는 이유가 바로 특화된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한 종목만 깊게 파기 때문이고, 또 그 때문에 진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미국에서 의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한국에 비해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